집이 여러 채네? 다주택이야? 일로 와봐. 칩세 더 내, 보일세 더 내, 양도세는 아예 너희 막 갖고 와 더. 이래버리면 수요가 사라지죠. 공급만 늘려달라고 하면 뭐하냐고. 수요를 다 줄여놓고 수요가 넉넉히 있으면 공급하지 말라도 한다. 규제를 좀 적당히 해야 돼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 설명회 왔어요. 그래서 여기 건설회관 보이시죠? LH, 국토부, 신탁사, 금융사, 시공사, 시행사 이렇게 초청받아서 설명회 좀 듣고 공급 방안에 대해서 어떤 내용들을 오늘 또 준비하고 있는 것들을 설명해 주겠대요. 그런 내용들 확인하고 우리도 좀 발언할 기회가 있으면 좀 짧은 발언이라도 좀 할 수 있도록 해볼게요. 아니면 주택 공급이 너무 심각하다고 하니까 이 일은 터지게 돼 있는데 부작용의 기간이 너무 길어지지 않게끔 하는 게 좀 최선책인 것 같은데 제가 한번 다시 가볼게요. B아파트 공급하고 있는 그 리얼PS의 컨설팅이라는 시행사입니다. 인허가에 대해서 좀 애로사항 말씀드린다면은 심의 때 무리한 공공성 요구 강요 아직도 좀 많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감리에 대한 부분도 그 건축주 입장에서 협의가 아예 불가능합니다. 감리 교체를 요구할 수도 없고 건축주와 이 감리 간의 협의가 좀 필요한 제도 개선이면 좋겠고요. B아파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점점 작아지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6억이라는 기준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 2개짜리에 대한 면적이 매년 작아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주임사 등록을 한다든지 그 110 대책에서 중과세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축 주택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분양가 6억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액 기준은 굉장히 오랜 기간 고정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점점 면적이 작아지고 있고 세입자분들은 점점 작은 주거 공간을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되는 그런 구조가 있기 때문에 이 6억에 대한 기준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지금 2종 주거지역이 200에서 250% 용적률이 완화된 상황에서 뒤따라 올라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660의 어떤 제한이 있는데요. 그 기준도 좀 함께 완화될 수 있다면 좀 더 유연한 주택, 다양한 주택 유형 공급이 가능할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주차 얘기가 아까 등장했는데 서울시 주차장 조례와 주택 건설 기준 규정 27조의 주차장 조항이 담당 공무원들마다 해석이 다릅니다. 이거는 분명히 문구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함께 봐주셨으면 어떨까. 그리고 본질은 그건 것 같습니다. 수요를 억제하면서 공급을 늘리겠다라는 이게 과연 시장에서 맞는 것인가 저는 싶습니다. 어차피 수요가 는다면 공급을 하지 말라 그래도 할 겁니다. 수요와 공급이 함께 갈 수 있는 그 본질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논의도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올바른 시장인 것 같습니다. 설명에 들으신 소감이 어떠세요? 나름 유익했어요. 내용에서 다루지 않은 변화 검토 중인 제도에 대해서도 확인했고 되게 좋았던 자리인 것 같아요. 네, 점심 먹으러 왔습니다. 일단은 오늘 내용 중에서 요게 또 메인입니다. 요거. 애로사항 있으면 얘기해주세요. 도와주겠습니다인데, 오늘 설명회에서 나온 중요 내용들 좀 설명을 드릴게요. 보면은, 신축 매입 임대를 많이 매입하겠대요. LH에서. 그러니까 이제 신축 매입 임대는 LH가 민간 사업자가 지으면 LH가 매입을 해요. 돈 주고 사서, 그거를 이제 시장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이제 국민들에게 임대를 주는 사업이 LH 신축 매입 임대 사업인데, 그 물량을 좀 늘리겠대요. 원래 규제지역 34,000호가 목표인데 54,000호로 2만 호 늘리겠다 이거고 그리고 우리 빌라가 보통 1층 필로티고 원래 4개 층이에요 원칙은 그래서 5층을 짓죠 근데 심의 통해서 한 개 층 완화를 받아요 그러면 6층이 되는 건데 그거 한 층 더 완화시켜주겠다 심의 통해서 그러면은 1층에 주차장이면은 위에 6개 층이면 총 7층까지 지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서두르겠다 이렇게 오늘 발표를 했고 주택 공급 문제가 심각하잖아. 답이 사실 없거든, 지금 이게. 방법은 하나야. 일은 벌어지게 돼 있고, 조금이라도 빨리 끝날 수 있게 하는 거거든. 강도도 센데, 기간까지 길어지면 답이 없잖아요. 그게 이제 문제죠. 선거가 끝났잖아요. 서울시장이 오세훈 시장이 됐는데 정부도 이제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조금 눈치를 보지 않을까? 보죠. 근데 이번엔 확실한 부동산 선거가 맞아. 부동산 잡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되게 표를 읽는데 큰 영향을 끼쳤는데 그 도움이 된 것 같다고 하시니까 뭐 해석의 차이죠. 앞으로 신통이나 모아타운에 대해서 전망을 어떻게 보세요?
신통은 속도와 추진에 이제 신경을 쓰게 돼 있어요. 서울시 입장에서. 지금은 똑같이 발표한 상태니까 비슷해 보이죠? 근데 추진 속도가 달라지면 어떻게 된다? 선별이 되기 시작해요. 발표의 빈도가 줄어들고, 어떻게든 지금 발표된 것들 중에 추진을 이끌려고 할 건데, 발표와 추진에서 양쪽 다 차별화가 이루어질 거란 말이지. 진짜 필요한 자리들. 서울시 입장에서. 그 다음에 추진이 되는 곳이 있고, 추진이 잘 안 되는 곳이 분명히 있어. 거기서 이제 시대가 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처럼 재개발 해주더라 이런 생각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낭패봅니다 이제. 그러면 어떤 곳을 봐야 되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세미나를 하고 있는 거죠. 유료 세미나 들어보시는 게 나을 거고 확실하게 그럼 감을 좀 잡으실 거예요. 공급만 늘려달라고 하면 뭐하냐고 수요를 다 죽여놓고 수요가 넉넉히 있으면 공급하지 말라도 한다. 규제를 좀 적당히 해야 돼요. 규제를 적당히 하고 집이 여러 채네? 다주택이야? 일로 와봐. 칩스 더 내, 보일세 더 내, 양도세는 아예 너희 막 갖고 와 더. 이래버리면 수요가 사라지죠. 오늘 이렇게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 에로센터 만들었다고 해서 다녀왔는데요. 정리해보면은 아파트 공급 전에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던 자리인 것 같고 되게 파격적인 그런 건 없어요. 조금 더 금융지원책을 써주겠다 이 정도인데 제가 볼 때는 이 신축 매입임대 사업은 올라가는 공사비와 이미 올라버린 땅값 속에서 어떤 수익 구조를 찾고 활성화되긴 되게 쉽지 않을 거다. 그 다음에 일반 분양시장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다세대 주택 시장에 대해서 얘기도 했는데 법적 완화는 좋다 이거예요. 근데 다만 이거 자체도 똑같다. 수익 구조가 좀 크게 개선되는 부분들이 어려워요. 물론 자본력이 있어서 지출이 좀 가능한 큰 회사, 좀 건실한 회사 외에는 이 공급 사업에 뛰어들기가 어려운 구조다 보니까 오늘도 와서 애로사항을 내비친 여러 회사들 봤잖아요. 되게 힘들어. 이 아파트를 다시는 안 짓겠다고 다짐할 만한 회사들이 오늘 많이 왔잖아요. 근데 왜 왔겠어요? 그래도 뭔가 좀 돌파구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오늘 이제 온 건데 그만큼 공급을 많이 할 수 있는 경제적이나 제도적인 환경의 여건이 조성이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오 시장도 얘기했잖아요. 이제 지금부터는 착공이다. 이게 뭘 뜻합니까? 그럼 지금까지 뭐였는데요? 착공이 아니었죠. 지금까지는 재개발 사업들을 발표하는 단계로 거의 5년을 쓴 거예요. 지금부터는 이제 진행을 돌보겠다는 것이고 이왕 돌보는 김에 착공까지 갈 수 있도록 힘써보겠다는 그런 내용인데 착공이 나오려면 철거를 해야 되고 철거를 하려면 이주를 시켜야 돼요. 이주라는 게 뭡니까? 강제적인 주거 이전을 이제 강요받는 거죠. 거기 살고 계신 분들한테는 대부분 재개발 구역인 경우에는 실제 소유자분이 또 소유하면서 거주까지 하는 빈도보다는 전세나 월세를 주고 거주는 하지 않는 이런 빈도가 높아요. 그리고 인근에 그 전세 월세 갈 수 있는 집이 있다면 그게 싸겠냐고. 서울 시내에서 강북이라고 여러분 쌀 것 같습니까? 안 그래요. 그리고 일단 문제는 가격을 다 떠나서 그 이주 수요를 받아줄 물리적인 공간이 없어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공급을 위해서 꼭 해야 되는 이 이주에 대한 해법으로 일단은 비아파트 공급을 늘려서 이주 수요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보자라는 취지인 건 내가 알겠어. 하지만 그 비아파트마저도 이렇게까지 공급을 못했던 상황이 있었던가? 없어요. 나는 이 시장에 있으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지금 현 시기 수준의 공급 급감은 나도 처음 보는 거예요, 지금. 뭐 도대체 빌라가 뭐길래 이렇게 못 짓고 못 지으면 귀해지는 건데 이렇게 귀해지나 싶을 정도고 지난 5년 동안 발표 단계에 있던 재개발 구역들이 이제 앞으로 빠른 속도로 진행을 돌보겠다고 하니 서울시에서 또 국토부에서 이주 시기는 앞당겨져 올 것이고 대량 이주가 다가오고 있다. 어떻게 할 건데? 답 없어. 답이 없어요. 이게 지금 서울 뷰지옥으로 가는 초입 수준이에요. 초입. 중반부도 아직 못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하시는 구독자분들 중에서 현금 여력이 크게 되지 않고서는 지금 아파트를 매입할 수 없다 보니 그냥 빌라라도 소자본 활용해서 융통할 수 있다면은 비아파트 다세대 주택이라도 빨리 보고 전세와 월세 난민에서 해법은 다져놔야 되죠. 안 그러면 정말 궁지로 몰릴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라도 내 집 마련 했으면 좋겠고 우리 그 회사에서 지금 공급하고 있는 블루버드 빌라만 보더라도 과거에는 거의 95% 이상 투자 목적으로 매수했다면 지금은 한 25%까지는 실거주자분들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과거에 비하면 5배야 이거 거의. 되게 많이 는 거예요. 또 미래성을 기대할 수 있는 미래성이 뭐가 있습니까? 빌라는 재개발이에요. 재개발을 기대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가. 멋진 아파트가 될 거라는 가능성과 기대감을 품고 살아갈 수 있고 더불어서 월세와 전세로 쫓기지 않는다라는 나만의 안식처가 있다는 것은 되게 중요한 경제적인 세팅이 아닌가 싶어요. 사실 아파트보다 비아파트의 공급 급감이 더 심각한 상황이고 이주가 시작된다면 재건축 이주는 아파트 임대를 자극하고 재개발 이주는 빌라 임대료 시장을 자극하니 근데 특히 지금 문제는 재개발 이주다.
모아타운, 신속통합, 역세권 개발 등의 노주택가의 서민주거 이주다. 이게 지금 제일 심각한 문제다 보니까 오늘 이런 설명회도 열고 방법을 고안해보자 하는 거는 충분히 100번 공감하지만 경제 상황과 또 제도적인 부분 봤을 때는 공급이 오늘 이런 설명회에서 완화시켜주겠다는 내용들만으로 공급이 크게 늘기에는 쉽지 않다. 진짜 어렵다. 그렇게 보여져요. 너무 비관적인 얘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게 현실인 거 어떡해요. 근데 야 이렇게 못 짓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계속 그렇게 블루보드 지어대고 있냐 궁금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게 하루아침 만에 되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지금 이 시장이 지금 몸담은 지가 20여 년 됐고 제가 집을 처음 지은 게 2009년도에 집을 처음 지었으니까 횟수로 18년 차예요. 특히 재개발 투자, 빌라 투자를. 아 이런 곳에 지으면 짓는 사람도 망하고 사는 사람도 망하는 거구나. 그리고 저런 곳에 지으면은 돈이 되는 거구나. 서로가 돈이 될 수 있는 거구나. 이 확실한 노하우가 없으면 이게 거의 종합 예술이라고 봐야 돼요. 뭐 건축만 잘하면 이거 뭐 개발사업 잘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온갖 수십 가지 법률, 세상 돌아가는 변화의 흐름, 경제에 대한 이해, 인플레이션, 정책 입안자들의 어떤 생각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어야 되고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 건지 통찰과 예측과 인사이트가 있어야 되고 또 과감하게 베팅할 수 있어야 되고 좋은 품질을 만들겠다는 좋은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되고 또 그걸 알아봐주는 고객분들이 계셔야 되고 이게 쉽냐고요? 쉽지 않아요.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비아파트 시장에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냐. 근데 그 안정을 찾기까지 엄청난 파고를 겪고 온 거거든요. 당연히 쉽지 않지. 여기다 청춘 다 바쳤는데 지금도 다 갈아놓고 있고. 신뢰가 있다라는 거는 기대감이 있다는 것이고 기대감이 있단 말은 실망할 수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부응하려면 어떻게 돼요? 노력해야죠. 헤아려야죠. 일부 양보할 줄 알아야 되겠죠. 저는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공급업자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개발 사업이라는 게 9번 승리하다가 한 번 실패하면은 꼴까닥 가요. 왠 줄 알아요? 이거 성공하면 돈이 불어났죠? 더 큰 거 굴리고 또 더 큰 거 굴리고 그래서 그 한 번만 잘못 굴리면은 끝나더라. 거기서 게임이 끝나더라. 이게 이제 개발 사업에 뛰어드는 분들의 잘못된 마인드고 사실 우리 1세대 디벨로퍼분들이 이런 걸 가르쳤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포트폴리오나 위험에 대한 리스크 해치가 하나도 없다는 소리고 또 두 번째는 착각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공급하시는 분들 중에 내가 여기다가 이런 걸 만들 거야. 얼마나 좋겠어? 얼마나 잘 팔리겠어? 얼마나 사람들이 이걸 자기 달라고 하겠어? 이렇게 착각을 하죠. 근데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어때? 아무도 자기가 만든 물건을 쳐다보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혼자만의 생각으로 큰 일을 벌린 거지. 근데 우리는 뭐죠? 우리가 고객과 밀접하게 호흡하다 보니까 나는 지금 예산이 이 정도인데 이런 투자할 수 있을까요? 라는 그 고객의 소리를 하루 종일 듣고 있죠. 그러면 그 수요에 맞춰서 공급이 이루어지면 문제가 생길까요? 내가 뭘 하면 사람들이 좋아해 줄 거야. 좋아할 수밖에 없지. 이런 오만한 생각을 꼭 버려야 된다는 얘기 좀 꼭 하고 싶어요. 그건 자신감이 아니라 그때부터 오만함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래서 항상 수요에 귀를 기울이면서 가야 되는데 야 누가 돈 많이 벌었대 그러면 야 그 사람은 뭐 지어서 벌었대? 계속 공급업자의 그 행동과 경험담, 성공담만 답습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성공했던 시대와 지금 뭔가를 시도하려는 사람의 시대와 달라. 그리고 게다가 짧은 기간인데도 지금 시대가 변하고 있잖아요. 이 변동폭이 주가만 변동폭이 큰 게 아니라 우리의 인식, 세상의 문화, 돌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빨라졌어요 지금. 그런 마인드 세팅을 나는 집을 짓겠다는 분들에게 그 얘기 꼭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선배님들에 비하면 아직도 멀었지만은 세상에는 수요만 존재하면 안 되고 건실한 공급도 존재해야 돼요. 근데 비아파트는 그런 인식이 있어. 정상적인 행동이 비정상이 되고요. 비정상적인 행동이 정상이 되는 시장이 비아파트 시장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블루버드 같은 빌라 고급자재로 막 지으면 소비자분들의 평은 긍정적이고 다른 공급하시는 분들의 평은 부정적이에요. 왠 것 같아요? 소비자들이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럴 수도 있고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죠? 낭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가거든요. 비즈니스 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마인드는 첫 번째는 고객에게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꼭 들어야 돼요. 그러면 그 비즈니스는 웬만해서는 망하거나 잘못되지 않아요. 근데 보통은 고객은 깨름직한데 우리 거 사줘서 감사합니다.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어휴 감사합니다 이렇게. 판매자가 감사합니다만 얘기하는 게 맞을까? 나는 그게 만족이 안 나와. 나는 그 말 꼭 들어야 돼. 고객분들이 했고. 그러니까 목표를 내가 돈을 얼마 벌 거야 이게 아니라 내가 고객에게 진짜 진심에서 우러나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소리로 감사합니다는 말을 내가 듣겠다는 각오로 일에 뛰어들죠. 그 일로 편집이 들어가죠. 그 일로 고객과 정보를 교류하죠. 그 마인드 하나면은 어떤 업종이든 집을 짓는 거 건설 다 떠나서 다 성공하는 거예요. 다 오래 갈 수 있고 그거면 돼요. 아무튼 오늘 주택 공급 활성화 설명회 다녀왔는데요. 좋은 공급
모르겠어요. 이제 일은 벌어질 것이니까 피할 수는 없어요. 다만 그 큰 서울 V지옥이라는 전월세 부족과 소형주택, 서민주택의 B아파트의 가격 상승, 아파트와 동시다발적인 어떤 상승, 이런 것들에 대한 부작용을 우리가 이제 중장기적으로 이제 마주해야 되는 현실은 불변이에요. 그거는 팩트예요. 다가오는 것이고 이미 시작이 됐는데, 다만 지금 대처를 잘한다면 조금 더 강도를 약간 낮출 수 있고, 이 이벤트가 벌어지는 자체는 못 막아요. 그리고 그 부작용이 벌어지는 기간 자체를 조금이나마 단축시킬 수는 있거든요. 저는 다른 것보다도 시장의 어떤 시장 논리를 가로막는 수요 억제를 자꾸 하겠다라는 그 마인드 자체를 좀 용기 있게 정부가 우리가 뭐 바꾸겠다 이게 아니라 한번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 그런 얘기하면 우리 보통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잘못했다는 거 인정하는 거네. 또 다른 사람 누군가는 되게 이건 용기 있는 결단이다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정치는 사명감이 있어야 되는데, 사명감이 충만하다면 스스로 돌려서 얘기할 수 있다라는 그 용기가 더 멋있지 않을까? 나는 개인적인 자존감보다도 국민을 위한다라는 그 사명감이 있다면 개인의 그 발언을 좀 되돌리는 게 뭐 창피한 일은 아니지 않나 싶어요. 나는 솔직히 오늘도 제일 답답했던 거는 공급을 늘리겠다 하지만 항상 뒤에 무슨 말이 있죠? 괄호 안에 하지만 수요는 잡을 겁니다.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수요가 적정하게 시장에 들어올 수 있고 유지되고 있으면 공급하지 말라고 겁줘도 공급합니다. 근데 지금은 수요는 안 돼, 들어오지 마 해놓고 공급은 빨리 들어와 하면은 누구랑 치냐고 도대체 손뼉을. 답답한 겁니다 이게 지금은. 그래서 용기 있는 결단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지금은 수요는 그래도 안 되지, 공급은 늘리라고 해, 이렇게 계속 시장의 논리를 역행하는 제도를 잡고 이렇게 정책을 쓰게 되면은 그땐 정말 너무너무 늦고, 그랬을 때는 다 피해를 보는 거예요. 정책적인 신뢰도 무너질 것이며, 이 서울 V지옥에서 고액의 월세와 물방울 하나 똑똑 떨어지는 수준의 전세 매물을 만나면서 어떻게 버틸 거냐? 그러니까 서로 다 망하는 거예요 그때는요. 그래서 난 지금이라도 이거 정말 골든타임이다 지금 상황이, 그 얘기 꼭 하고 싶어요. 아직 큰 일이 나기 전에 이렇게 번복할 수 있다면은, 그랬을 때 그 정책 신뢰도 올라갈 수 있고, 그 신뢰는 곧 시장의 여러 참여자분들을 안정시키는데 큰 일조할 겁니다. 수요와 공존할 수 있는 공급책을 써주면 이 위기 어느 정도는 감당해낼 수 있어요. 나중엔 정말 감당이 안 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지금 놓치면 큰일 납니다. 아무튼 오늘의 결론, 부동산 정책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고려해달라. 끝.